자,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우리가 지금부터 뭐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필수 예제를 풀면서 그래프에서는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필수 예제 5번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이라는 그래프를 보니까 Y축 있고 X축 있을 때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건데 1대1 함수의 뜻이 뭐였냐 하면 x의 값이 다르다며 y의 값도 어때야 된다? 달라야 된다. 즉 대응되는 값도 달라야 된다. x의 값이 뭐 요거라며 x1 x의 값이 요거라며 y의 값도 다르죠. x의 값도 다르다며 y의 값도 달라야 되겠죠. 그럼 기억처럼 1대1 함수가 되는 거는 기억과 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니은의 그래프를 본다면 니은의 그래프가 지금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이 본다면 내가 해보고 싶으면 디귿이 본다면 흔히 말하는 디귿의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입니다. 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래프에서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디귿 이 디귿의 그래프 우리 흔히 말하는 2차 함수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려볼게. 어떤 한 A의 값이라고 생각한다면 x1을 넣어도 얘를 x2를 넣어도 대입해도 x1과 x1, 2는 다르지만 그 대응되는 함수값은 A로 같습니다. 됐죠? A로 같습니다. 결국 이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그래프에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그어보면 됩니다. X축의 평행한 그래프를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면 얘는 1대1 함수가 됩니다. 왜? x1, x2가 다른데 y의 값도 다르죠. 대응되는 y의 값도. 그러니까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면 됩니다. 그럼 아까 2차 함수 볼게요. 디귿에 있는 2차 함수 볼게요. x축의 평행한 이것도 파란색이야. x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긋는다면 x의 값은 다른데 y의 값은 같은 두 개의 x의 좌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은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 X축에 평행한 선분을 직선을 그어보세요. 됐죠?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때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봤어.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럼 두 번째 리을도 봅시다. 리을의 그래프가 누구였느냐? 요런 그래프네. 리을의 그래프. 요런 그래프네. 리을은 요런 그래프야. x의 값 하나당 y의 값이 하나 되어 있고 x 값이 다르다며 y의 값도 다른 1대1 함수가 됩니다. 리을은 1대1 함수가 됩니다. 리을 1대1 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 미음도 한번 봅시다. 미음의 그래프를 보니까 미음이라는 녀석은 몇 콤마 몇을 지나니 2,2를 지나네. 즉 1 넣으면 1 나올 거고 2 넣으면 2를 나오는 y는 x라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얘 또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봐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점 또한 뭐가 되겠다? 1대1 대응인 1대1 함수가 되겠다. 두 번째 2번 알아볼 거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뭐인 거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그럼 기억 확인해 보니까 공역 y값 전체는 실수 전체가 될 거고 치역 이 그래프가 지나가는 영역 또한 양수에서 음수 끝까지 실수 전체가 될 거니까 기역이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럼 리얼 볼게요. 리얼의 그래프는 공역은 실수 전체이겠지만 치역은 양수인 부분만 나옵니다. 양수만 나옵니다. 즉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 리얼의 그래프는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음. 공역도 실수 전체이고 치역도 실수 전체니까 미음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x가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일정한 한 개의 값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y는 숫자와 같은 그런 모양의 식을 가진댔는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x축과 평행한 그래프를 그리는 니은이 상수함수가 되겠네요. 왜?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를 넣어도 a라는 값 나오고 0 넣어도 a라는 값 나오고 1 넣어도 a라는 값 나오고 2 넣어도 a라는 값 나오는 모든 x에 대해서 일정한 상수인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니은 하나뿐이겠네요. 4번 항등함수 구하랍니다. 항등함수는 뭡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하나밖에 없었죠. 미음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필수예제 6번. 자, 두 집합 x라는 집합 x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y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y가 1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집합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ax 플러스 b인데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랍니다. (1대1) 대응일 때 ab 값을 구하세요. a의 값은 양수이다. 자, 시작해볼게. 지금 보니까 관계식이 ax 플러스 b x에 관한 1차식입니다. 1차 함수죠. 직선 모양이 나오겠다 이 말입니다. 더 확실하게 보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프인지는 모르겠는데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의 함수 관계식을 가지는 거예요. 함수식을 가지겠죠.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직선을 그었을 때 오직 한 점에서 대응될 거니까 1대1 함수는 됩니다. 그럼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것은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죠.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x에서 가장 작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가장 큰 3을 넣었을 때 이 구간이라 생각한다면 그럼 3에 대응되는 값이 여기가 f3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3이 f의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f의 마이너스 2에서 f의 3까지가 이 함수의 치역이 될 건데 1대1 대응이 되려고 하면 치역이 공역과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결국 f의 마이너스 2 넣은 값이 치역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될 건데 그러면 공역에서 가장 작은 값이 1이 되어야 될 거고 f3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값일 건데 그것이 공역의 최대값이 누가 돼야 된다? 11 됐죠? 그러면 조금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일 거야. 1대1 함수인데 어디 그 오른쪽 위로 더군다나 a가 양수며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하는 함수야. 결국 최소값을 넣으면 정의역에 가장 작은 값을 넣으면 최소값이 나올 거고 가장 큰 값을 넣으면 최대값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문제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이 말은 마이너스 2,1과 3,11을 지나는 1차 함수 식을 만들어라는 거야. 1차 함수 관계식을 만들어라는 거야. 그럼 y는 기울기 5 증가했는데 여기가 11 돼야 되죠. 10 증가했으니까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따라서 y는 2x 플러스 5 a는 2 b는 5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보고 1대1 대응이라는 이 말을 보고 a의 값이 양수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 점을 지난다라는 거 알고 관계식을 구해내는 겁니다. 됐죠? 개념입니다. 1대1 대응, 1대1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 개념입니다. 반드시 수학 문제를 풀면에 있어서 우리가 외우고 기억해 두고 가야 될 문제 기본 정리입니다. 기본 정의입니다. 외워주세요.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 시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와 g에 대해서 f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 A 넣으면 A 나오고 B는 B에 대응되고 C는 C에 대응되고 1은 1에 대응되는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두 번째,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이랍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는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x의 모든 값을 넣으면 y는 마이너스 3에 대응되는 상수함수를 뜻합니다. 얘는 상수함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f 5와 g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f는 항등함수입니다. 5를 대입했으니까 항등함수에 5를 대입했으니까 5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gx는 어떤 값을 넣더라도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상수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도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따라서 답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죠. 두 집합 x가 a, b, c, d y가 0, 1, 2, 3 첫 번째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 함수가 정의되려고 하면 x의 값 하나당
y의 값이 오직 한 개만 대응되는 겁니다. 그럼 a는 0, 1, 2, 3 중 하나가 대응되어야 되니까 a는 4가지, b도 이 4개 중에 한 개 반드시 대응돼야 되니까 4가지, c도 4가지, d도 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4의 4제곱 얼마? 256이 돼. 왜? A도 대응되고 B도 대응된다. 그리고 C도 대응돼야 되고 D도 대응돼야 되니까 모두 동시에 대응돼야 되니까 전부 다 곱하기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 1대1 대응을 구하라면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면 x의 값이 다르다면 함수값도 다른 한 개씩 중복되는 것 없이 연결이 대응이 되어야 되고 공역과 지역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즉 A, B, C, D라는 정역의 원소는 0, 1, 2, 3이라는 공역의 원소 중에서 반드시 한 개씩 중복됨 없이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A를 첫 번째 Y 원소에 대응시킨다면 A는 0, 1, 2, 3, 4 중 4가지 모두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B는 A가 선택한 한 개의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B가 대응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A와 B가 선택한 것을 제외한 이 나머지 2개의 원소 중에서 C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2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T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24가 되겠네요. 자, 3번. 이번에는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는 정역의 모든 원소 A, B, C, D의 모든 원소가 Y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서 오직 한 개로 모두 다 대응되는 겁니다. 결국 A, B, C, D가 0에 대응되거나 1에 모두 대응되거나 2에 모두 대응되거나 3에 모두 다 대응되는 4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필수 예제 8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합성함수 한번 해봅시다.